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두 가지 이슈 나눠봤잖아요, 저희가. 예. 이번 시간은요, 경남의 다양한 시군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바로 남해? 맞아요. 경남의 보물섬 남해군인데요. 예? 남해군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곳인가요? 예, 남해군은 이제 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뭐 사진 자료를 먼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남해군입니다. 남해군은 이제 이렇게 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물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섬도 많아요. 작은 섬들도 많은데 맞네요. 일단 큰 섬만 좀 다뤄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남해군은 이제 가장 주요한 섬 두 개는 각각 남해도와 창선도입니다. 둘 다 이제 하동군 사천시를 통해서 육지와 대교로 이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네. 비슷한 이름은 동해시가 있잖아요. 네네. 서해시나 서해군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동해는 동해시가 있죠. 맞아요. 근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1980년에 새로 만든 이름이에요. 그 이전엔 동해시가 아니었거든요. 뭐였어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알아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요, 뭐 경남 포스다 보니까 강원에 다를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따로 이야기 알아보진 않았는데 네. 어쨌든 과거에는 동해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아마 무코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무코하기 워낙 유명하니까 뭐 그런 그럴 수 이름일 수도 있겠네요. 있겠다 생각이 네. 들고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동해시는 1980년에 새로 만든 이름이고요. 남해군 같은 경우는 신라 경덕왕 때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1300년 동안 이어져 온 굉장히 엄청 유서가 오래된, 깊은 그런 이름이고요. 네. 인구는 이제 현재 4만 명이 조금 넘는 4만 391분이 지금 살고 계시고요. 네.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유자, 마늘, 시금치, 죽방멸치 등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네, 경남은 뭐 또 보니까 그 경남 안팎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안 가봤어요. 아 근데 정말요? 저는 다 가봤다고 했는데 네. 남해를 안 가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남해가 네. 경남에서 몇 안 되는 사계절 관광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셔도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걸 다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딱 가셔야만 하실 수 있는 체험이나 드실 수 있는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좋습니다.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남해군은 어떤 특징을 가진 도시인가요? 이제 남해군은 네. 이제 대한민국 대표하는 소설지고요. 비가 눈이 거의 안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눈 여기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남해군은 창원보다 눈이 훨씬 덜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 눈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면 많이 오는 거고요. 그때 네. 되면 이제 남해군 교통이 다 마비가 되는 이제 조금 예. 진눈깨비만 날려도 재난 문자 날라오고 이 정도. 거의 그 정도라고 네. 보여지죠. 예,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또 우리나라 대표하는 또 다우지기도 합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태풍으로 많은 수해를 입는 그런 지역입니다. 맞아요. 이번에 네. 기후 이상으로 비가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그렇죠. 강수량이 남해가 경남 중에 1등이었어요. 맞아요. 200 몇 밀리미터였는데. 남해가 사실 원래도 비가 많이 오지만은 기상 이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전반적인 기후 전체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날씨. 보니까 남해가 예. 260.6 밀리미터래요. 아이고. 그래서 예. 남- 비가 쏟아진 건데. 네, 폭우가 내렸는데 그래서 남해 마늘 농사가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런 기사를 그렇죠. 봤거든요. 오늘. 마늘은 또 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은 좀 음. 그 뭐라 해야 될까 독한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네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다우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아까 남해도와 창선도로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남해도 주민들은 남해읍 단독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아, 남해읍에서 대부분의 소비 활동을 다 하시는 그런 편이고 안 나가시네요. 나가긴 나갑니다. 근데 요건 네.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 놀러 가시려면 남해를 다 벗어나세요. 음. 예, 그런 상황이고요. 네. 창선 삼천포 대교가 이게 개통이 돼 있는데요. 네. 이쪽과 이제 맞닿아 있는 곳은 남해도 주민들이긴 해도 그래도 이제 삼천포 생활권으로 현재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생활권은 이제 분명히 현재 이제 삼천포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게요. 네. 지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터널 관련해서 예, 지금 현재 2024년에요. 아. 올해 이제 착공하는 한려 해저 터널이 2032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네. 예, 이번 터널은 이제 여수시와 남해를 잇는 해저 터널이고요. 그래서 이제 광양만권에서 남해권까지 기존 80분 걸리던 거리가요 10분으로 초단축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분이 걸렸는데 네네. 10분으로 단축이 되는 거면은 엄청 초단축.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예. 여기 또 인구 감소 문제 또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게 네. 제가 볼 때 남해에 좀 유리한 면이 많을 거다라고 좀 생각되는 게요. 일단은 이제 유리해지는 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 터널이 개통됨으로써 확실해지는 거는 개통되면 남해군은 사실상 여수 생활권으로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 병원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네. 남해는 이제 남해병원 한 군데 외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사실은 네. 병원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은 진주권 대학병원으로 1시간 반이나 이제 차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1시간 반이면
응급 환자라고 치면은 조금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죠. 이런 하동 느낌이네요. 사천하고 네. 맞닿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동 사천에서 충분한 치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응급 환자. 그쵸. 그러면은 진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만약에 터널이 개통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터널 개통을 통해서 네. 여수지역 병원으로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좀 한 여겨지고 시간이 있습니다. 단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1시간이나 단축되는 거죠. 사실상 이제 남해 주민들의 삶 전체가 바뀌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제 여수 엑스포 여기에서 남해군을 직접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해군이 이렇게 되면은 여수로 인구 유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여수와 가까워지면은 또 모르겠지만 남해 젊은 주민분들은 여수를 또 가깝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여수는 이제 호남이고 그리고 남해는 영남이기 때문에 네. 뭐 뭐랄까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말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쪽의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다르겠냐마는 그래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해에 사는 분들은 사실상 진주나 창원이나 부산처럼 영남권에 있는 대도시로 이주할 가능성이 더 높지 여수 쪽으로 이동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수 엑스포를 통해서 남해군으로 직접 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남해군 관광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 효과가 좀 늘어난다 이런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저희가 일때까지 경남 시군을 좀 다루면서 좀 우중충한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남해군은 조금 활기찬 소식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남해군의 관광 소식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남해군 관광지 어디가 유명한가요? 예, 일단은 남해군 자체가요 보물섬으로 불리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남해군 상당 부분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경치와 풍광이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지역으로 이게 알려져 있고요. 이 밖에 이제 유명한 관광지 좀 소개해드리면요. 남해 독일마을이 있는데 사진 한번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해 예쁘다. 독일마을. 지금은 이제 남해 독일마을이 마을 펜션이라고 하는 네. 사업을 실시해서요. 지금 이 각각에 있는 펜션들이 전부 다 하나의 관리 체계를 통해서 그래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혁신적이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독일 마을뿐만 아니라 독일 마을에서 축제도 하거든요. 이렇게 옥토버 페스트를 흉내내는 이렇게 맥주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예, 이렇게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옥토버 페스트 정신에 상당히 맞다고 보는 게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제 이야기할 때 많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축제가 맨날 똑같다 그렇게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네. 사실 경남에 많은 축제를 다니시잖아요, 실제로. 네.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똑같아요. 체험 부스 네. 있고 네. 개막식하고 예. 그냥 먹거리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똑같아요. 축제를 하면 이제 대행사를 끼게 되잖아요. 근데 대행사를 끼므로 인해 가지고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안 좋은 거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대행사에서 사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포맷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축제 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해질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옥토버 페스트 같은 경우는 독일 3대 축제로 분류될 정도로 크게 분류되는 축제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다 개입을 해서 이 축제를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축제에서 기대하는 그런 느낌은 안 날 거예요. 저도 독일을 가봤었는데 네. 그때 옥토버 페스트 말고 다른 축제를 갔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 축제도 제가 알기로는 독일 3대 축제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근데 특별히 뭐 볼 거는 없더라고요. 네. 그냥 마을 축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독일 3대 축제라고 이렇게 해서 놀랐던 그래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확실히 저희 경남과는 차별화된 그런 축제죠. 제가 기억 남는 게 이제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다 페이스 페인팅을 다 하고 왔어요. 본인이 직접 다 하고 오시는 뭐 거예요? 어디서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현장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하는데 네. 정말 퀄리티 높고 진짜 뭐랄까 참 놀랄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해서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 오더라고요. 페이스 페인팅을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이렇게 하고 네, 있는 건가? 정말로 그렇게 해 오셨더라고 대부분.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게 좀 특이하구나라는 생각이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축제하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맞아요. 네. 난다고 해도 뭐 이미 유명하죠. 없죠. 이미 네. 유명하죠 그런 축제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옥토버 페스트처럼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 맥주 축제 같은 경우에도 독일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은 나서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주민 참여가 그렇죠. 정말 옥토버 페스트에 맞는 그 정신에 맞는 축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독일 마을이 독일인과 파독 근로자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네. 파독 근로자 전시관과 공동묘지가 조성이 돼 있을 정도로요. 관광지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은 또 독일에서 파독 근로자나 독일인 분들의 이제 주거지로서 또 기능을 잘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네. 여기는 아시겠지만 이제 환상의 커플이라는 그 드라마로 한예슬 씨를 스타덤에 올려준 진짜 꼬라지하고는 네, 맞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짜장면 먹는 장면이랑 페르로세 그 숫자를 알려주면서 뭐지? 그 여기 꽃 꽂은 친구 이름 뭐였죠? 꽃 꽂은 배우님. 일 모르겠습니다. 네, 그 본지도 모르겠어요. 장소가 맞나요?
그 마을이. 맞아요. 그게 마을은 제가 알기로 독일 마을 배경은 아닌데 네. 집이 독일 마을 배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독일 마을 펜션이 가면은 네네. 한사이 커플 촬영지 펜션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 밖에도 이제 또 다른 관광지로는요. 또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구운몽하고 사시 남정기를 쓴 서포 김만주 선생이 네. 남해로 그때 유배를 왔습니다. 저기 보이네요 지금. 이때 이제 남해 유배 그 문화관. 서포 김만주 선생이 장희빈 일가에 대해서 네네. 조금 항의하는 그 항소문을 올렸다가 밑보여가지고 어머. 이렇게 남해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어머. 조선시대 때 남해가 얼마나 멀었겠어요. 엄청 그때는 배 타고 와야 그렇겠죠.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사시 남정기 같은 작품을 창작했다고 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한글 소설의 대가입니다. 네. 이때는 대부분 이제 한자로 모든 것들을 다 창작하는 시대였는데 네. 사대부들한테 본인이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글 소설이야말로 우리나라 문학의 정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글 사랑이 대단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김만주 선생의 유배지가 있기 때문에 유배문학관에 아까처럼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성계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왕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금산 보리암 보리암 들어봤습니다. 가해 관광지로 상당히 네. 유명한 그런 사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 보물선 전망대도 있고요. 오. 설리 스카이워크라고 해서 요즘 많이 가시는데요. 이렇게 스카이워크도 현재 남해군에 여기가 남해였어요. 맞아요. 저기 사진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와, 그네인가요? 공중군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네. 요 설리 스카이웨이도 지금 많이 간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은 뭐 저는 그냥 단순하게 독일 마을 이거밖에 기억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도 엄청 많네요. 근데 또 남해 하면은 또 전라도 옆에 있고 또 경상도 또 같이 이렇게 뭔가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네네. 맛집이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뭐 맛집이요. 예. 전라도와 또 경상도 그 사이 지점에 어떤 맛집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어떤 맛집이 있나요? 뭐 맛집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절관광지가 있는 곳으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해군 사계절 관광지입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 가셔도 좋고 뭐 가을에 가셔도 좋고 뭐 아란티 같은 이제 그 아주 유명한 그 네. 호텔 같은 것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뭐 음. 저렴하게 게스트하우스로도 갔다 올 수 있고 네. 저음 호텔에서도 지금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 가셔도 되는 관광지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남해군 같은 경우 이제 이야기하면 해수욕장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와. 여기가 해수욕장. 상주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부 경남 분들이 비서를 가면은 상주 해수욕장 정말 많이 가요. 서부 경남에서 그래서 네.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 밖에도 이제 송정 솔바람 해수욕장, 출발해 해수욕장. 설리 해수욕장 등이 현재 지금 남해의 핫플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이 밖에도 사촌 해수욕장이나 두곡 해수욕장도 상당히 유명한 그 해수욕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모마을 같은 이제 소규모 이제 마을에 가면요, 마을 단위에서 수상 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보신 분들 상당히 네.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바다도 가보시고 수상 레저 프로그램도 즐기시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밖에도 관광지화 돼 있지는 않지만요. 네네. 뭐 최근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 노량에 나온 노량이 남해대교 앞바다입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셨다는 안타까운 곳이고요. 네. 극 중에서 이제 수군이 바다인 줄 알고 이제 극 중에서 일본 수군이 바다인 줄 알고 들어가는 관음포 여기가 이제 남해입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보시면은 바다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앞이 꽉 막혀 있어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관음포도 이제 남해에 있는 그런 포구입니다. 노량이 그 남해군 앞바다라는 사실은 저는 오늘 좀 처음을 들은 것 같은데 네. 또 제가 아까 먹거리를 물어봤는데 이제 이번에 동문서답을 했네요 제가. 해두시겠죠. 네네네. 먹거리 어떤 게 있나요? 예, 남해군은 이제 멸치 쌈밥이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이게 멸치 쌈밥입니다. 쌈은 싸고 있는 사실. 사진이 엄청 네. 네, 바로 저희 앞에서 지금 누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입을 벌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먹고 싶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진짜 맛있겠어요. 멸치 쌈밥이 유명한데 실제로 이제 남해군 맛집 검색해 보면은 네. 멸치 쌈밥집밖에 안 나와요. 그 그래서 정도로 유명한. 그 정도로 네. 유명하고요. 근데 이제 이 멸치 쌈밥은 지금 드셔야 됩니다. 지금 철인가요? 지금 4월 5월이 이제 멸치잡이 철이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지금 드셔야 되고 네네. 이제 현지인 추천글을 제가 봤어요. 현지인 추천글을 보고 좀 말씀드리면은 네. 여름하고 가을에 멸치는 대부분 냉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하고 가을에 오셨을 때 멸치 쌈밥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꿀팁입니다. 예, 대신에 네. 이제 멸치 철이 아니면 갈치 쌈밥. 갈치 쌈밥. 예, 그리고 갈치 구이가 상당히 맛있다고 하고요. 네. 현지인 평가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읍내
남해읍을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바른 짬뽕을 꼭 가라는 말이 맞습니다. 바른 짬뽕. 그 상호명이 다 바른 짬뽕인가요? 그러면? 예, 이거 밝혀도 될지 제가 고민을 했는데 네. 그래도 뭐 가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 제가 여기 가봤어요. 어때요? 남해 들어가는 길에 가봤었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도 가봤는데 네네. 화덕안이라고 하는 화덕 피자집도 상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화덕 피자집. 네, 저도 여기 가봤는데 네네. 남해 들어가는 길에 제가 다 가봤거든요. 음. 네, 그리고 가봤는데 굉장히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네. 그 남해 사천에서 대교 타고 들어가서 칼국수 집들이 쪽 이렇게 아, 해안가에 그래요? 다 이렇게 네네.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다 괜찮습니다. 어딜 가든 상당히 다 괜찮고요. 하여튼 남해읍에서는 그렇게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남해 네. 시장을 또 찾으면은 저렴한 식사가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한 음식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면은 뭔가요? 보리암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보리암 가는 길목에 이제 양념 염소고기를 파는 가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양념 염소고기요. 염소 음식 드셔보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흑염소탕을 하십니다. 아 정말요? 너무 그러면 다음에 한번 너무 가봐야겠는데. 너무 TMI인가요? 아니 네. 남해까지 가서 그럼 드실 필요는 없겠네요. 근데 양념 염소고기를 네. 파시나 가게에서?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안 팔죠. 양념고기는 저도 제가 처음 듣는데 네. 근데 양념 염소고기 상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종 마을이라고 또 있습니다. 지종 마을이라고 하는 네. 마을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또 멸치 정식이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음. 멸치회, 멸치 쌈밥이라서 멸치 정식이 상당히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조언을 남기면서 이 글의 말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네. 맛집에 가고 싶으면 현지 주민들한테 꼭 물어보라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또 광고성으로 네. 막 올라가 있는 것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애초에 남해군 맛집 검색해 보면은 지도 플랫폼에서 검색하면은 멸치쌈밥집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러면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멸치쌈밥 먹고 오고 또 4, 5월, 5월에 먹어야 제일 맛있는데 막 가을 가을에 겨울에 가서 가서도 먹고 먹고 오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또 그럴 바에는 주민분들한테 좀 신뢰를 무릅쓰고 물어보는 게 낫죠. 그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뭐 관광지는 워낙에 이름 높은 곳이어가지고 음. 주민분들이 다 잘 받아주지 않을까. 물어보는 거 정도는 네. 뭐 저도 그렇죠. 대답을 해주잖아요. 예, 우리가 다 네. 대답을 해주니까. 현지인들의 이렇게 찐 리뷰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에 남해군이 유자가 유명하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네, 남해군에 가면 꼭 구입해야 될 특산물 같은 게 뭐 유자 이런 게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이제 남해군 특산물 중에 제일 유명한 마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남해 마늘. 예, 마늘 관련 네. 사진 있나요? 이게 남해 마늘 마을에 있는 남해 마늘 나라라고 해서 네. 관련해가지고 뭐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촌도 있고. 어머. 차성원 씨죠? 차성원 네. 씨가 남해고 마늘 농가 돕기 침샘 작업 프로젝트. 남해는 사실 마늘이 잘 돼서 굳이 네. 도울 필요는 없는데 또 이게 대기업 유통망을 맞추려면은 남해 마늘 정도 돼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지고 구워서 마늘 정복 남해 마늘 바사삭이라고 하는데 그 맛있어 보여요.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마늘 좋아하시는 건 아시죠? 알죠. 예. 엄청 많이 먹잖아요. 실제로 뭐 네. 1인당 마늘 먹는 양이 뭐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세계 3위인 뭐 이태리하고 또 비교를 하면은 뭐 거의 뭐 차이가 우리가 엄청나. 3배 이상 더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남해 마늘이 독한 마늘로 유명합니다. 생마늘을 먹었을 때 좀 찌릿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찌릿하고 씁쓸하고 맵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평가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전용 마늘이란 별명이 또 있더라고요. 한국인 저경 마늘. 한국인들한테는 남해 마늘 맞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해 마늘 굉장히 유명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자도 유명한데 남해 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해 삼자. 남해 삼자요. 남해 삼자인데 자자로 끝나는 게 두 개 더 있거든요. 네.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노란색으로 염색할 때 쓰는 치자. 치자. 예, 치자와 그리고 차오를 때 많이 쓰는 비자 열매. 비자 열매. 약간 네. 그 뭐랄까 약간 좀 그 땅콩이나 이런 견과류처럼 생겼는데 음. 차오를 때 쓰는 비자 열매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요즘은 치자나 비자 열매가 많이 나지는 않고요. 네네. 근데 치자림이나 비자림을 이렇게 관광지로 조성을 해놔서 네. 많이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시금치, 그리고 고사리, 멸치 등 해풍을 맞을 때 이제 굉장히 생장에 유리한 그런 작물들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남해 시금치의 경우에는 시판 시금치 중에 거의 유일하게 지역 이름이 붙어 있어요. 마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본 것 같아요. 네. 시금치 그냥 시금치 말고 남해 시금치가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이렇게 종류가 네. 있는데 시금치에도 마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렴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몇 개, 네. 몇 개 있고 남해 시금치는 그 묶는 단 끈에 남해 시금치로 적혀 있어요. 되게 비싸거든요. 네. 남해 시금치가. 하여튼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이제 죽방염이라고 해서 죽방멸치를 만들 때 죽방염을 통해서 양식하듯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 죽방염 네. 풍습을 잘 살려서 죽방멸치를 또 세계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남해 좋은 얘기 또 희망찬 얘기 많이 듣고 있었어요. 뭐 네네. 80분 걸리는 거리가 10분 단축으로 줄여지고 막 이런 해저 터널 얘기도 듣고 그렇죠. 좋은 뭐 얘기 너무 관광지도 많이 듣고 많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해 씨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문제점 어떤 게 있나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인구 문제요. 인구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로 네. 보여지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완곡하게 인구 감소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고령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네. 남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군 지역, 뭐 함안이라든가 이런 군 지역보다 훨씬 더 사정은 나은 게 도립 남해대학이라고 하는 전문대학이 위치해 있긴 네네.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사실 남해 출신들이 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 갈 때쯤이면은 다 지역을 떠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밖에도 이제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이게 남해군의 문제인가 따져보면 그게 아니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군도 다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겪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좀 여겨지는 것들은 네네.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사실 보편적입니다. 문화시설이요. 지금 네. 현재는 이제 단관극장입니다. 보물섬 시네마라고 해서 문체부 사업으로 이제 지원받아서 만들어진 시네마가 하나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함안군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화 행사를 상당히 많이 여는 지역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문화 행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천이나 진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유출 인구가 좀 많아지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이제 뭐 전후 관계를 따지자면은 또 똑같은 겁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긴 문제예요.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 그런 실정이다. 네. 물론 여행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그렇죠. 오시긴 하지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때문에 남해 관광을 좀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계절별로 해서 조금 뭐 대중교통으로 유동적 인구를 늘리던가 아니면 뭐 관광버스 등을 잘 활용해서 여름철 관광 기간에만 집중 성수기 기간에만 조금 더 그런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유자가 특산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특산물로 알려져 있는 유자의 경우에도 인근 도시 중에 유자 재배하는 곳이 부산 강서구가 가덕에서 이제 유자를 재배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과 좀 비교를 하면은 기술 개발적으로 상당히 지원이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도 지자체가 작기 때문에 네네. 농업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연구 민간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립하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하여튼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인구 감소가 지금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또 어떤 뭐 새로운 방식이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